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제주시 갑과 을 선거구 두 곳의 경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컷오프의 반발에 일부 후보는 탈당한 가운데 서귀포시 선거구는 경선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또다시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2차 공천 결과에 제주 지역 2개 선거구가 경선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에서는 양창윤, 양치석 예비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강창수, 김용철, 신방식, 장정혜 예비후보는 컷오프돼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주시 을선거구에서는 부상일, 이연봉, 한철용 예비후보 등 3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고 현덕규 예비후보는 컷오프됐습니다. 강창수 예비후보가 컷오프의 반발에 탈당한 가운데 나머지 탈락자들의 거취도 관심거리입니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2차 공천 발표에도 빠지면서 컷오프의 진통을 겪거나 전략 공천 지역으로 분류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은 오늘까지도 이제 적격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 심사가 마무리되는 조만간 경선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경선은 다음 주 초쯤 비공개로 진행되고 중반쯤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경선 후보가 3명인 제주시 을선거구는 결선 투표까지 치를 수 있습니다. 경선은 당원 30%, 일반 국민 70% 참여가 원칙이지만 후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일반 국민 100% 여론조사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4.13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모에 고희범 전 제주도당 위원장과 김영동 제주도당 사무처장이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비례대표 심사를 거쳐 명단을 발표한 뒤 오는 20일쯤 순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사흘 동안 비례대표 후보를 공모합니다. 전정부지로 치솟는 제주 지역의 집값이 투기 수요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다른 지역 거주자들의 주택 매입이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도심에 들어서는 대규모 원룸 주택. 입주까지 2년이나 남았는데도 분양은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전체 480여 세대 가운데 80% 정도가 투자 목적입니다. 거의 8, 90%가 투자죠. 전매를 하시거나 실거주 나중에 입주 시기에 임대 맞추려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처럼 실제 거주자가 아닌 투자를 위해 집을 산 비율은 지난해 전체 주택 수요량의 39.2%, 5채 가운데 2채가 투자 목적이란 얘기입니다. 특히 도외 거주자들이 81.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매입 비율은 1년 새 54% 증가했습니다.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 매매 가격도 18% 급증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은 실수요 증가 이외에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조정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국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가계대출 급증과 주거비용 상승이 이어질 경우 가파른 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1월 주택 거래량도 1년 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이 매수가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이 고점을 찍고 이제 좀 하락 추세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은 집값이 갑자기 떨어질 경우 부실 채권이 양상되고 지역 경기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투기 수요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제주산 돼지가 인기를 끌면서 도내 양돈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축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양돈 농가에서는 불편이 크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산물 공판장 앞에 대형 트럭 10여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트럭 안에는 양돈장에서 6개월가량 키워 출하를 앞둔 돼지들이 빼곡히 실려 있습니다. 도축장을 찾는 차량들이 하루 평균 200여 대에 이르면서 이곳은 대기하는 차량들로 하루 종일 북적입니다.
제때에 도축하려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한다는 게 운전기사들의 얘기입니다. 갔다 오고 또 다른 농장에도 또 싣고 와야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한 5시간은 예상하고 와야죠. 도축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은 우리 국민들의 육류 소비량이 늘면서 사육 두수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지역에 사육되고 있는 돼지는 53만 마리로 10년 전보다 40%나 늘었고 양돈 농가도 19%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의 도축장은 한 곳밖에 없어 감당하기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밀량 늘어나면 저희들도 이제 어리둥절하는 거죠. 하루에 뭐 500주, 600주 밀량 늘어난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죠. 제주 양돈농협은 새로운 도축장을 짓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에나 완공될 예정이어서 양돈 농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제주도가 먼저 집행한 누리과정 예산을 정산해줄 재정 여력은 없다며 총선 기간 중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누리과정 문제를 총선 쟁점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반박했습니다.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올 듯한 환상적인 경관을 갖고 있죠. 이런 곶자왈의 매력에 빠진 한 유명 사진작가가 신비로운 사계절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푸른 나뭇잎 사이사이로 따스한 햇빛이 비칩니다. 사방으로 뻗은 나뭇가지들은 원시림이 가진 매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까지 아름다운 곶자왈의 사계절 모습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곶자왈을 모르는 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 단계를 떠나서 곶자왈이 갖고 있는 순수한 아름다움을 좀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거죠. 국내 작가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클래식 앨범 커버 작업에 참여한 사진작가 안웅철 씨. 안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제주의 곶자왈과 독특한 즙을 카메라에 담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제주도에 이민 이주를 온 이주자로서 제주도의 정말 제대로 된 모습, 진짜 아름다운 모습들을 아티스트의 시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안웅철 씨의 곶자왈 사진은 향수 제품의 모티브가 됐고 다른 예술인들에게도 영감을 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제주 자연의 소중함을 일반인들에게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한라대학교 노조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라대 공동행동이 한라학원 김병찬 이사장 일가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라대 공동행동은 김병찬 이사장 일가가 오랜 기간 학생 등록금과 국고 보조금 등을 전용하고 각종 불법과 탈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불투명한 학교 운영을 하면서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전기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그런데 지금의 플러그 방식보다 충전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전기버스가 생산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경남 신동식 기자입니다. 배터리를 바꿔서 달리는 전기버스가 상용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는 버스 위쪽에 배터리를 교환소에서 40초 만에 바꿔답니다. 25분 정도 걸리는 일반 플러그 충전 방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승객들이 버스에 타고 내리는 시간이면 충전이 끝이 납니다. 전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차체는 탄소 섬유로 만들어졌고 초저상 버스로 교통약자의 이용을 배려했습니다. 포항의 시범 사업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가 실제 버스 노선에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광도시인 제주도에서 2대가 우선 운행을 시작하고 올 상반기 안에 모두 23대가 납품됩니다. 이 밖에 부산과 김포 등 다른 도시들도 전기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친환경 전기버스 보급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네, 꽃샘추위가 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이 절정인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진 데다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땐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산간에는 낮까지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에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농작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점차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0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도 5도 내외에 머물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은 종일 5도 내외를 오르내리겠고요. 남부 지역은 평년보다 3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표선의 기온 2도, 구자와 성산 3도, 낮 기온은 6도에서 7도가 예상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의 가시거리는 10km 내외로 양호한데요. 하지만 눈이 날리면서 도로가 어는 곳이 있어 차량 운행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 구름 많은 가운데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광주공항에는 눈이 오고 있고요. 그 밖의 공항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꽃샘추위는 주말인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봄철 제주 지역에 100여 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석 달 동안 도내에서 화재 172건이 발생해 12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5억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본부는 다음 달 말까지 소방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목조 문화재 안전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리는 제3회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 기간에 전기차 특별 보급 공모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8가지 차종의 전기차 3,500여 대가 선착순으로 공급되며 보급 대상자로 선정된 도민에게는 구매 보조금 1,900만 원과 충전기 설치 보조금 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메이드 인 제주 인증 마크를 붙인 화장품이 5월부터 판매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산 원료를 10% 이상 함유한 제주에서 생산된 화장품을 인증하는 화장품산업진흥조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주도는 화장품 인증제가 시행되면 제주산 화장품의 이미지가 차별화돼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주 들불 축제가 2016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축제 관광 부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축제콘텐츠협회는 국내 2천여 개 축제 가운데 관광과 콘텐츠, 경제와 예술 전통 4개 분야에서 20여 개를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들불축제는 제주의 전통 풍습인 들불 놓기를 소재로 한 축제의 독창성과 신뢰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유통 매장에서 물품 포장용으로 자체 제작한 종이 상자를 소비자들에게 나눠줄 수 없게 됩니다. 제주시는 유통 매장에서 자체 제작한 종이 상자가 하루 평균 800개나 클린하우스로 배출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자나 라면 상자 등으로 사용했던 헌 종이 상자는 앞으로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게 정서 심리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보름 동안 초등학교 교사 1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5%가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게 정서 심리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고 전문적인 진단 23%, 가족관계 회복이라는 응답이 16%였습니다. 학습 부진 원인으로는 낮은 학습 동기가 27%로 가장 많았고 가정 환경이 26%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당 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한 삼진아웃제가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며 2년 내 부당 요금을 3차례 받은 택시기사는 자격이 취소되며
일반 택시 회사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는 택시 불법 행위 지도 단속을 실시해 365건을 적발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